이번 강의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포인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의 상관관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포인터의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앞서서 포인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터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 보면 이 포인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포인터가 이제까지 다뤘던 다른 데이터들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함수라고 한다고 하면, C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포인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포인터가 없는 C 프로그래밍은 사실 반쪽짜리 프로그래밍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C 언어가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포인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딘가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것이 상수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우스 포인터 혹은 레이저 포인터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내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직접 가리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터를 통해서 그림을 가리킨다라든가 혹은 글씨를 가리킨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포인터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어딘가 다른 곳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질 데이터들 혹은 명령어들을 담고 있는 메모리가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포인터라 함은 다른 어떤 값, 그것이 데이터일 수도 있고 명령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는 상수나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실습 환경에서 포인터는 정수형 변수와 마찬가지로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겠어요. 정수 데이터인 경우에도 보면 정수형 상수와 정수형 변수로 나눌 수 있듯이 포인터 역시 포인터 상수와 포인터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포인터 상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소값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데 반해서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포인터가 가지는, 즉 다른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포인터 변수나 정수형 변수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 변수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 특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포인터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정수형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나는 포인터 변수와 정수형 변수를 계속 대비적으로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i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초기 값으로 10을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자, 메모리 어딘가 현재 하나의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공간에 연속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을 찾게 되어지고, 그 시작 주소 1000번지라는 것을 i라는 변수의 이름과 매핑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1000번째 데이터를 읽어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저 i라는 변수로부터 값을 읽어드려라 혹은 써주어라 라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1000번지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인 i라는 변수는 그 초기 값으로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질 테니까 하나의 정수 상수 값을 32비트, 즉 4바이트의 비트열로서 코드화 해가지고서 그 1000번지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에 할당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코드화하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1000번지 안에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같은 관점에서 자, 메모리 어딘가에 내가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1000번지부터 1003번지까지 총 4바이트 공간에는 하나의 정수가 들어있을 테니까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 예를 들어서 1004번지라고 해볼까요? 1004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을 할당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의 주소값을 집어넣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넣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정수형 변수와 포인터 변수를 비교해 보면 정수형 변수는 정수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블형 변수였다라고 하면 실수값을 갖겠죠. 문자형 변수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자 값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각각의 변수는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데이터를 적절한 길이의 비트열로서 적절히 코드화해서 갖고 있는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사 포인터 변수일지언정. 자, 다만 일반 기본 자료형 변수와 다르게 포인터 변수라고 하면 어떤 계산에 사용되어질 데이터라기보다는 메모리상의 하나의 주소값을 갖고 있게 되어지고 따라서 그 주소값을 통해서 내가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이 하나 생기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일반 정수형 변수와 달리 포인터 변수가 갖는 특징은 이렇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통해 메모리의 다른 영역을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00번지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을 우리는 i라는 변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 i라는 변수 이름 말고도 이 1004번지부터 할당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주의할 것은 무조건 포인터를 쓰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상이 되어지는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도 보면 화면상의 특정 점을 비추기 위해서는 포인터의 버튼을 눌러 주어야 되잖아요. 레이저 포인터를 가동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의 포인터도 주소값을 갖고 있어서 저절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참조할지 말지를 별도의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헷갈려하는 것이 포인터 변수면 무조건 간접 참조한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접 참조하는 연산을 하지 않는 포인터 변수는 일반 정수형 변수와 똑같은 것이고 그저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것이고 간접 참조 연산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을 때, 즉 다른 영역을 참조하는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포인터는 기존의 변수들이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정수형 변수와 포인터 변수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그림만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포인터 변수가 일반 변수와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또 포인터 변수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윤곽을 잡을 수 있으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수형 변수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변수 선언문에서 내가 그 변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또 그 변수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의 메모리를 할당할 것인지 소위 할당 크기라는 정보를 하나 알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두 번째 어떤 똑같은 크기를 할당받았다 하더라도 그 할당받은 크기 안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코드화해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코드화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정수형 변수 int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4바이트의 크기가 할당이 되어지고 하나의 정수값을 코드화할 수 있는 소위 이해보수 표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코드화해서 하나의 32비트 비트열로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더블형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8바이트가 할당되어지고 하나의 부동소수점수 표현 방법으로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을 해서
하나의 BTR을 만들어 저장을 할 거예요. 또 플롯 타입의 변수를 할당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정수형 변수와 마찬가지로 4바이트의 크기가 할당되어지지만 이제는 플롯이라는 타입 역시 부동소수점 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하나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4바이트 영역을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int와 float은 같은 4바이트를 할당받았지만 코드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int로는 소수점을 표현할 수 없지만 float 타입을 통해서는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던 간에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나에게 할당되어진 메모리 중에서 하나의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연속적인 4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곳이 1000번지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1000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을 현재 이 i라는 변수를 위해서 할당을 해주고 그 시작 주소인 1000번지와 i라는 변수 이름을 매핑을 해놓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후에 프로그래머가 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1000번지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복잡한 표현 없이 그저 i라는 변수에 10을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i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다가 10이라는 정수 상수값을 4바이트 크기의 정수 데이터 표현 방법으로 적절히 코드화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코드화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히 코드화됐다 치고 현재 하여튼 1000번지부터 1003번지까지 총 4바이트의 길이의 데이터로 10이 표현되어져 저장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타입, 자,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어드레스라는 타입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드레스라는 타입으로 p라는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정수형 변수인 경우와 현재 이 p라는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인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역시 메모리 어딘가에 하나의 어드레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한 연속적인 공간, 우리 환경에서는 하나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4바이트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을 할당해주고 그 시작 주소를 p라는 이름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매핑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앞에서 정수형 변수가 선언되어진 경우와 똑같죠. 자, 이 상황에서 현재 정수형 변수이니까 정수 값을 집어넣고 현재 p라는 변수는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이니까 즉 주소를 담는 변수이니까 다음과 같이 현재 p라는 변수에 1000번지라는 메모리의 주소를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관심 없고 또 어떻게 코드화하는지 역시 관심이 없고 그저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p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i라는 변수에 정수상수 10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그 i가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 10의 값이 들어가듯이 p라는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에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2000번지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에 1000번지라는 하나의 주소값을 적절히 코드화해서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정수형 변수와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의 경우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자, 다만 이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를 가만히 봤더니 정수 타입의 변수처럼 그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상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 보니까 2000번지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p라는 변수를 통해서 1000번지를 참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p라는 변수는 그저 i라는 변수처럼 하나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1000번지를 참조하는 일을 해보겠느냐? 우리가 실제 레이저 포인터를 특정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그곳에 불빛이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레이저 포인터를 통해서 특정 영역을 직접 가리키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간접 참조 연산이라고 불러요. 현재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포인터 변수 앞에 단항 연산자로서 간접 참조 연산자라는 별 표시를 써줌으로써, 자, 가만히 보세요. P가 가리키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을 써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포인터 변수 앞에 간접 참조 연산을 사용한 이 표현 자체는 L밸류가 되어져서, 즉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새로운 값을 그곳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이나 다른 표현식에 사용되어져서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참조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변수 이름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P가 가리키는 곳은 1000번지가 될 테니까 마치 이곳에서 i라는 변수 이름도 1000번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i라는 변수 이름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i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저 i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현재 이 10이라는 데이터의 자료형의 크기만큼 또 자료형의 코드화 방법대로 코드화되어져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할당 연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들어가는 쪽의 데이터의 크기와 코드화 방법을 따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i라는 변수가 정수형 변수이다 라는 것이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다가 설사 3.14라고 쓴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수값으로 코드화해서 4바이트 영역에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고가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일어나긴 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가리고 봅시다. 현재 P가 가리키는 곳에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현재 P가 가리키는 곳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더라 라는 거예요. P가 가리키는 곳에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0을 4바이트 길이의 하나의 정수상수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지만, P가 가리키는 곳에 더블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8바이트로 만들어서 하나의 실수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또 P가 가리키는 곳에 하나의 문자형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8비트 데이터로, 넓은 자를 나타내는 8비트 데이터로 집어넣어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 P라는 변수는 그저 하나의 주소값을 담는 변수이다 라는 것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타입을 알 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써봐야 현재 이 0이라는 데이터를 1000번지서부터 몇 바이트만큼 취해서 어떤 방식으로 코드화할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 주소값을 담는 변수를 통해서 주소값을 유지한다 라는 행위만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만, 그 주소값의 가본이 어떤 데이터가 있다 라는 정보를 하나 더 기술해 줌으로써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P가 가리키는 곳에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4바이트만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1000번지 쪽이 아니라 이 P라는 변수에다가 기술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베이스 타입이라고 해서 이 어드레스 타입 앞쪽에다가 int라고 써보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현재 P라는 변수의 타입은 어드레스인 거예요. 가상의 타입인 거죠. 실제 이런 타입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자, P라는 변수는 어드레스 타입이지만 그 어드레스 앞쪽에 int라는 이 P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쫓아가 봤을 때 그곳에 어떤 타입의 변수가 있는지를 써줌으로써 이제 별표 P라는 표현은 P가 가리키는 곳이라는 것이고, 자, P가 가리키는 곳은 1000번지예요. 그 1000번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P라는 포인터 자신의 베이스 타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P가 가리키는 곳에는 이제 정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0이라는 데이터를 4바이트 길이의 정수 데이터로 코드화해 주어서 2000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수형 변수가 정수를 유지할 수 있고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가 주소값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전혀 차이점이 없지만,
이 주소값을 담고 있는 이 p라는 변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통해서 해당 영역을 간접 참조 연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이 특징이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기본 자료형의 변수들과 다른 유일한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접 참조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영역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베이스 타입이라는 것을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p라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그 변수 자신의 타입과 또 그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베이스 타입과 이렇게 여러 개의 타입들을 나열을 해주게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address라는 타입 대신에 어떤 표식을 사용하냐면 이렇게 별 표시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int별 p라고 썼다라고 하면 이 별 표시가 곱셈 연산자와 같은 이런 연산 기호가 아니라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뒤에 오는 p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약속된 기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int라는 타입은 뭐예요? 현재 이 p라는 변수의 타입이 아니라 p라는 변수가 주소값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주소값에 가보면 정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베이스 타입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티저 포인터 타입의 변수는 반드시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만 담을 수 있다라는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p라는 변수에다가 1000번지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주소값 1000번지라는 것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 거예요. 실제로 내가 i라는 변수가 몇 번지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메모리 아무데나 접근한다 라고 하면 이 운영체제 차원에서 메모리 접근 시 보안을 위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주소값들을 더 선호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변수명이나 배열 이름들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i라는 변수 이름 자체는 메모리 1000번지에 매핑되었다라고는 했지만 현재 단일 변수 이름은 값을 집어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식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그 변수가 할당되어진 주소값을 나타내라 라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소연산자 %라는 단항연산자를 이용해서 i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p에 넣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p라는 변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뤄보고자 할 포인터 변수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포인터 변수는 대부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인수 영역에 있는 데이터, 즉 다른 함수에서 정의되어진 데이터를 현재 함수에서 이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게 될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예처럼 현재 i라는 변수와 p라는 변수가 하나의 함수 안에서 선언되었다라고 하면 이 1000번지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i라는 변수 이름을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포인터 선언에서 간접 참조해 가지고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i라는 변수는 예를 들어 메인 함수 쪽에 선언이 되어졌고 이 p라는 변수는 어떤 sum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선언되었다라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넘겨줌으로써 그 주소값을 통해서 sum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가시적이지 않은 이 메인 함수의 특정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또는 아주 큰 덩어리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역시 포인터를 통하면 아주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 쪽에 정의되어진 어떤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다른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일일이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은 하더라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저 주소값에 대한 참조만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떠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을 때도 사실
포인터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넘겼고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통해서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통해 막 접근을 했더니 함수가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출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인터를 사용을 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뒤에 가서 구조체라는 것을 배울 텐데 그 구조체라는 것도 덩치가 큰 데이터의 묶음이다 보니까 포인터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좀 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포인터 매개 변수로 구조체를 전달받는 일들을 즐겨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포인터를 언제 사용하는가 봤을 때 보면 나머지의 많은 경우에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포인터가 여전히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함수의 반환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변수로서 포인터 변수를 두되 그 함수 안에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반환해 주게 되어지면 그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메모리를 할당받는, 즉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앞에서 지역 변수와 같은 자동 할당 방법과 전역 변수와 같은 정적 할당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 두 방법 말고도 세 번째 방법으로 동적 할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앞에 나왔던 지역적 할당과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상에 그 각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 동적 할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동안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라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에 변수 이름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역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포인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어요. 포인터라는 변수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다른 기본 자료형의 변수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포인터 변수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윤곽이 잡히나요? 포인터 하면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포인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좀 더 정리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